안녕하세요. 음, 우리 계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것도 저는 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는 좀 잘 알죠. 우리가 왜 이 가족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도 전세에서 우리가 이 가문을 위해서 많은 영들이 우리를 특별히 지지해줬고, 또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나서 가족 역사를 열심히 잘 해달라고 우리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하고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가족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교회에서는 넬슨 회장님께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셨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와서 나를 따르를 공부하고, 네, 또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뭐 너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있을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좀 더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줄여서 좀 지루함을 좀 없애는 게 아닐까?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저는 했었거든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이제 이 생활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태에 대한 우리 선지자의 어떤 그런 정책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자녀들과 같이 와서 나를 따르를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다는 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정교사가 되고 자녀들과 함께 어떤 생생한 어떤 복음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정말 후기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교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교례 성령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 이거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가깝게 일어난 어떤 너무 큰 사건이니까 신약과 구약과는 좀 달리 그렇게 먼 느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뭐 저희들 선교사업 오시는 우리 자매님들과도 만나보면 또 그분들이 그런 개척 시대에 계셨던 분들의 후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시대 때 적었던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례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침으로 삼고 이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러한
신앙에 대한 어떤 실천,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역사를 함께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 추운 날 수레를 밀고 배고픔에 어떤 허덕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서 땅이 무드려 보였을 때 곡괭이가 땅에 이렇게 땅을 파려고 곡괭이를 이렇게 찧으니까 땅이 너무 얼어서 파지지 않는 그런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그분들은 우리 약속의 땅으로 전진을 해갔었죠.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었고 배동철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선교사업과 이 성전사업 그 다음에 성역 이러한 부분들에서 청소년들이 이제는 참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확고하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족 역사가 어른들이 주도해 왔다면 실제로 그랬죠, 그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는 변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나를 따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제는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과 성역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집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지금이라도 가족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떤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것을 또 실전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경전이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 가족 역사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지치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집중하시는 가운데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가족 역사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분으로 변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강은 이 패밀리트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패밀리트리 그리고 검색 그리고
추억, 활동, 성전,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밑에 아래 이 글들은 제가 패밀리 트리를 이렇게 눌러서 가계도를 이제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홈 화면을 누르면, 예. 자, 이 패밀리 서치 영어 홈 화면을 누르면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족 역사 발견하기 요거 누르시면 이제 뭐 이것에 대한 글들이 또 쭉 나와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원봉사의 기회, 그래서 장소, 이름 고치는 것을 도와주세요. 단 몇 분의 돈도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거 이제 눌러보니까 외국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외국에서 이제 입력한 분들이 떴는데, 어떤 이분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지 한번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요거 한번 눌러봤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안 누르고 가니까 이제 외국분들이 떴나봐요. 오늘은, 자, 대한민국이니까, 자, 디귿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디귿에 없네요. 한국에 있나요, 그러면? 자, 한국, 네. 여기는 또 한국이네요. 10개 장소를 검토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덕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입력을 하셨습니다. 1917년 1월 1일 출생이시고,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다가 표준화되지 않은 장소가 여기 검색이 됐나 봐요. 그래서 패밀리 서치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고치는 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이분들 한 분이나 두 분씩 고쳐주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성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표준 장소 선택. 네. 그러면 한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인근의 이웃이다. 네. 교회에서는 패밀리 서치에서는 표준화된 장소와 표준화된 날짜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세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셨지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위치 액세스 보이죠? 위치. 네. 우리 휴대폰 보면 이 위치 이 아이콘이 많이 나오죠. 요게 꼭 이 창 안에 들어간 지형이 돼야 돼요. 그래 해야 패밀리 서치에서는 이 장소를 표준화된 장소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도 금방 제가 찾았을 때 저는 처음에 대한민국을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처럼 코리아라고 이제 입력을 해 놓으신 거죠. 각기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이 국가 이름 개념이 다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너무 다양하면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이 패밀리 서치에서 한 가지로 딱 표준화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 종로구 장신동 이렇게 떴죠, 그죠?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하니까 이제 한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이라고 이제 이 한글이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저장하고 계속하기. 그러니까 다음 분이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총 10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변기함님에 대해서 한국 인천 부평구인데 표준화되지 않은 장소가 있답니다. 이건 똑같이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위치 액세스가 없는 한국 인천 부평구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위치 액세스가 생긴 한국 인천 부평구 지구를 눌러보는 거예요. 디스트릭트 되어 있네요. 네, 요거를 눌렀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준화된 장소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한국, 인천, 부평구. 그럼 저장하고 또 계속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벌써 2분이나 장소를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명에 대한 성역을 또 하게 됐네요. 자, 추천된 작업은 지내윤이나 조금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성전 사업을 할 게 이제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네. 더보기를 누르면 계속 펼쳐집니다. 이분들이 무슨 엔다우먼트나 예배식이나 아니면 부부인봉, 그 다음에 부모인봉 이런 것들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밀리서치 이 홈페이지에서 추천을 해주는 작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사람들은 최근에 제가 패밀리서치에서 작업을 했거나 본 사람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고 그죠? 어제까지 패밀리서치에 입력한 분들이 맨 마지막에 한 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본 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목록. 이런 거는 이제 메모 같은 기능이에요. 그냥, 내일 뭐 지희정에 대해서, 뭐 출생 날짜를 입력한다. 이렇게 이제 딱 해놓으시면, 이곳에서 아마 표시가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었구나라고 이제 메모 기능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요 옛날 사진은 얼굴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밤에서 활동으로 하면은 좀 재밌을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자, 몇 달 전에 이 패밀리 서치 이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건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자인이 바뀌기 전에는 가운데 쪽에 이 글자들, 네, 패밀리트리, 검색, 추억, 활동, 성전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디자인이 바뀌고 나서는 한쪽으로 네, 디자인 되었습니다. 이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가족 역사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이제 쉬워지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능만 배워가지고 가족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냥 입력하고 저장하고 그렇게만 해서도 가족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차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만 밟아도 차는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하지만 가면서 심심하면 음악도 좀 틀어야 되고 또 더우면 에어컨도 좀 틀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차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내가 운전이 즐거워지고 운전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능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들이죠. 요것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잘 하시면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 분들에게 가족 역사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할 거야. 왜냐?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잘 아는 것들은 남들에게 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보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담을 갖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번 보는 시간만 갖는 거예요. 아, 저 민중이 아빠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 보시면 되죠. 보시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패밀리 트리를 켜봤을 때 하나하나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 맞다. 그때 강의했던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표가 딱 뜨는 거죠. 그럴 때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다가 나 이거 모르겠어.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담을 떨치시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패밀리트리 눌러봤습니다. 개요, 가게도, 개인, 찾기, 팔로우, 내가 제공한 정보 이렇게 뜨네요. 자, 개요는 패밀리트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겠죠. 그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패밀리트리는 어떤 곳일까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네. 패밀리트리 모든 사람은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필두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새 소식. 이 패밀리 서치에 대한 이 소식들이 이제 올라오는 곳입니다. 기록 검색에 관한 초보자 안내 글. 요거 누르시면, 어떤 족보를 검색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검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쭉 이렇게 다 각기 적힌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패밀리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테두리 색깔이 변하고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패밀리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것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패밀리트리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 패밀리트리 안에 있는 개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서치 개인별 번호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밑에 쭉 보니까 더 많이 나와 있네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네. 다 눌러보시면 제목에 대한
사용법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별 번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개인별 번호를 눌렀어요. 누르니까 개인별 번호가 뭔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와 어른이 같이 있죠, 그죠? 이 각기 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이 개인들에게는 개인들을 입력하면 요 빨간 테두리 안에처럼 아이디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영어와 숫자를 조합한 아이디가 입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별 아이디라고 하는데, 요 밑에 보시면 설명이 계속 나와 있어요. 아이디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네,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분들은 이런 화면을 보고 또 말로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 혼자 독학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아니면 누구야? 그 패밀리 서치 홈페이지 켜고 패밀리 트리에 개요를 누르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 이러면서. 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 돌아갔죠? 네. 이런 거 한번 다 눌러봐라면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다. 그렇게 이제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혼자 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은 것이 개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밀리 트리를 눌렀을 때 나오는 두 번째가 이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가계도는 말 그대로 내가 입력한 분들이 펼쳐지는 가계도죠, 그죠? 제 가계도를 이제 한번, 저희 자매 가계도를 한번 펼쳐보겠는데, 자, 가계도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가로, 네, 나와 있죠, 그죠? 자, 세로, 네, 그리고 부채꼴, 네, 부채꼴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 다음에 후손, 후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가계도를 펼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네, 방법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것을 이제 가로로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면 네, 축소가 되고 확대가 됩니다. 축소. 이게 귀찮다. 그러면 Shift를 누르시고 이 마우스 있죠, 그죠? 마우스 이 스크롤 있죠. 스크롤을 올리시면 커지고 내리시면 작아집니다. 네. 내가 1대까지 한번 펼쳐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펼쳐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계속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크면 화면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옆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화면 옮기는 방법은 이 빈 여백을 마우스로 눌러서 한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 점을 탁 찍으면 계속 올라가지겠죠. 내가 입력한 만큼. 네. 자,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자, 이렇게 작게 하는 방법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크거나 작아지고, 이것이 귀찮으면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어떻게 하라? 네. 요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을 올리고 내려라. 네. 요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가로로 이제 펼쳤어요. 가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펼쳐진다, 그죠? 그리고 세로로 한번 펼쳐볼까요? 자, 세로. 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네, 그죠? 이것도 한번 작게 한번 축소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펼쳐지네요. 네. 제가 펼친 만큼 펼쳐지네요. 자, 그리고 부채꼴 가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채꼴 가계도는 우리가 교회 이제 영상을 보시면 패밀리 서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 이 부채꼴이 좀 많이 나오죠. 네. 5대까지 눌렀을 때 이렇게 5대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펼쳐졌죠. 네. 만약에 7대를 누르면 7대까지가 펼쳐진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채꼴 가계도를 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식을 누른 상태예요. 의식. 어떤 의식을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을 때 한번 눌러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에 법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색깔별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초록색, 네, 녹색, 녹색. 녹색이 있는 분들은 의식을 하나 이상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패밀리서치 입력할 때 기본적인 거 4가지만 입력하면 이 녹색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의 이름, 그리고 출생연도. 출생연도는 정확하든 아니면 대략의 연도든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의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태어난 장소, 뭐 한국 아니면은 한국 부산, 뭐 경기도 뭐 이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4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성전에 의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의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측내나 예를 들어서 뭐 확인 의식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뭐 예비 의식도 있을 거고 엔더먼트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받을 수 있는 의식이 남아 있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색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재춘이라는 할아버지의 의식을 한번 요청을 했는데, 이제 요 녹색은 의식을 요청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예요. 요청을 하고 나면, 의식을 요청하고 나면 요 남색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자, 주황색, 오렌지색은 살구색, 네, 살구색이라 할게요. 살구색은 요청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요청 불가는 이분들의 정보가 뭐 부정확하다든가 아니면 모든 의식을 다 받았다든가, 의식을 다 받은 분은 또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뭔가 부정확한 정보나 아니면 요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하나라도 아마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시 제가 요거보다 더 다양한 컬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례에 나오는
한 대략 6가지, 7가지 컬러에 대해서도 다음에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의식을 눌렀을 때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그죠? 근데 가계도를 눌렀으면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네, 이렇게 그냥 펼쳐지는 거죠. 네. 이런 색깔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이 다 있을 겁니다. 친가 쪽이라든지, 네, 남편의 친가 쪽, 뭐, 외가 쪽, 또 그 외가의 친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색깔이 아마 바뀔 거예요. 네,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출생 국가. 자, 눌러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다 바뀌었는데, 흰색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이분들은, 한국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좀 장소나 아니면 오른쪽에 번호를 보시면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생 장소가 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들어가 봅시다. 자, 왜 흰색이 떴는지 한번 눌러봅시다. 자, 이분의 어떤 정보를 들어와 보니까, 자, 표준화된 이 사망 장소가 입력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한번 편집을 누르고, 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거는 체크가 됐는데, 한국, 경남, 통영시, 점들을 한번 없애볼까요? 콤마를. 네. 이러니까 두 개가 합해진다, 그죠? 예전에 그 입력하신 분들은 이 패밀리 서치가 이제 컴퓨터화 되고 나서 지금처럼 완전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입력하신 분들은 이제 한국점, 경남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보면.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점들을 없애고 그냥 한국, 경남, 뭐 통영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장소로 이 사이트가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누르니까 아까 점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변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뒤로 가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덕문입니다. 이분이 김덕문. 자, 아까 김덕문이 흰색이었잖아요. 그죠? 자, 출생국가. 그래도 안 변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안 변했을까요? 요 결혼 날짜도 좀 제가 보니까 결혼한 장소도 지금 점이 다 찍혀 있어요. 보니까. 요런 것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집을 누르시면 제가 다음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네 이렇게 깔끔하게 변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동문 이분은 지금 출생 국가에 대해서는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는 이 입력한 이분들이 이 지상에 정말 살았었다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출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족보,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니면은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찍은 뭐 사진 같은 거, 네.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다더라라고 하는 어떤
책, 네. 이런 것들이 다 출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출처들을 입력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구색으로 이렇게 변해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입력을 다 안 했고요.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그분들의 출처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 족보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분들이 어떻게 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첨부하는 게 있는데 이야기를 저는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자, 사진은 말 그대로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사진. 네. 자, 오른쪽에 범례를 보시면 한 장에서 4장이 있는 분은 아주 옅은 색. 10장 이상 있는 분은 진한 색이다. 그죠? 네. 그래서 색깔이 진한 분은 사진이 많구나. 입력된 사진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도움. 조사도움은 자, 오른쪽에 범례를 보실까요? 데이터 문제. 이분에 대한 데이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분에 대한 조, 유자, 복자에 대한 입력된 데이터가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자녀 생일이 아버지보다 빠르다든지, 네. 어떤 그러한 잘못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이 입력이 된 겁니다. 의식을 아까 봤죠, 그죠? 네. 의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로로 펼치기를 이제 한번 했는데 자, 이 김재송 할아버지에 대한 가계도를 이렇게 쭉 펼쳤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가로도 받고 세로도 받고 부채꼴도 받습니다. 그런데 후손은 펼치고 싶은 세대만큼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번 이제 1강 할 때 이 사진을 입력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사진이 없어서 우리 딸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 사진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펼치면 이분의 이 김재송 할아버지에 대한 4대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펼치기라는 게 있죠, 그죠? 이 펼치기에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한번 펼치기 글자를 눌러보시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펼칠까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희훈이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펼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보고서 메뉴에서라는 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김희윤 할아버지에 대해서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죠? 2대까지만 펼치고 싶으면 2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밤 때 이런 가계도 펼치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펼쳐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나왔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 할아버지의 아들의 내려가니까 와, 여기 너가 있네. 그러면 이 보는 우리 자녀들은 그동안 뭐 족보, 뭐 계보사업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이게 어떤 건지 이미지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내가 어떤 할아버지로부터 쭉 내려와서 있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패밀리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패밀리 서치. 그래. 그 가게도,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어.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방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 펼치기, 가로로 펼치기, 뭐 세로로 펼치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죠. 패밀리 서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입력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가로로 이제 하는 걸 선호해서 가로 펼치기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세로 펼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편한 거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패밀리 트리를 누르면 우리가 개요도 설명했고 가계도도 설명했고 이제는 개인입니다. 자, 개인을 누르니까 입력이 된 모든 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 자, 김남덕이라는 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분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은 아직 사진이 없습니다. 그죠? 사진 입력하는 거는 쉬워요. 요거 그냥 누르시면 인물 사진 추가하기가 뜹니다. 누르기만 하면. 그러면 인물 사진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진을 추가를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사진 업로드 하기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선택하기는 패밀리 서치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음성 파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동영상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동영상을 넣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한 몇 년치 사진이 한 300기가 정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했는데 그 사진들을 이 갤러리에 전부 다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몇 년치 사진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뽑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갤러리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자 사진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인물 사진 추가, 사진 업로드하기,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 네, 그러면 제 컴퓨터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네, 아니면 갤러리에서 선택하기 누르니까 제 갤러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진이 많으니까 표시할 게 많아서 조금 느려요. 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입력하고 싶은 사진이 이렇게 입력하고 싶은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 민중이 사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첨부를 누르시면 돼요. 첨부 밑에. 네. 요거 누르시고 첨부. 첨부를 누르니까 자 얼굴을 어떻게 확대해서 할지 더 줄여서 할지 요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요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요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네, 이렇게 마우스로 이걸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딱 해서 인물 사진으로 저장.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지금 업로드하는 이제 인물 사진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남득해서 제가 입력했던 날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개요를 제가 설명했을 때 개인별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요게 그 개인별 아이디입니다. 929M-B2M. 네. 요게 이분에 대한 아이디예요. 주민번호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번호는 곳곳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지 않죠.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에도 있고, 저 김남득, 네, 929M, 네, 나타나 있죠. 요 밑에 쪽에 내려가면 또 김남득, 또 있어요. 929M, 그죠? 자, 오른쪽에 부모님 칸을 가보니까, 김남득의 부모님 칸을 가보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니까 또 김남득이 있겠죠, 그죠? 또 929M 있어요. 곳곳에 사람 이름이 있는 곳이면 개인별 아이디가 다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누르면 이렇게 개인별 번호 복사라고 파란 글자가 떠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눌러주면 자, 복사가 된 겁니다. 이제 복사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이분을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김남득에 대해서 입력된 모든 정보는 이 개인별 아이디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남득에 대해서 밑에 쪽에 자 부모님이 계셨죠, 그죠? 부모님이 계셨는데 김남득에 대한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계시고 또 족보상에 부모님이 또 계시더라. 그러면 부모 추가를 눌러서 네. 지금은 김남득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별 번호를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김남득의 새로운 부모님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님의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를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김남득의 새로운 부모님의 아이디를 복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새 부모님의 이름, 성별 다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복사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글자 아이디 번호별 요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이 나타나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 마우스 요 화살표를 여기 빈칸에다 대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네. 요 마우스 보시면 양쪽에 버튼이 있죠, 그죠?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밑에 붙여넣기가 뜨네요, 그죠? 그러면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929M-B2M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김남득에 대한 아이디를 이렇게 붙여넣기 때문에 느낌표가 떠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네요, 그죠?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새 부모님의 아이디를 넣으면 요 밑에 게 안 뜨죠, 그죠? 그러면서 저장하면은 새로운 부모님이 딱 밑에 한 분 더 생깁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개인별 아이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신 이런 부분들은 상세사항이에요. 상세사항. 네, 이분에 대한 세세한 사항입니다. 이름은 뭐고, 한자 이름은 뭔지, 성별은 뭔지, 출생이 뭔지, 사망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사항이 있고, 그다음 연대표가 있어요, 연대표. 이 연대표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한번 봉인을 봅시다. 이분에 대한 연대예요, 연대. 이분이 1897년 태어나셨고, 또 190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1909년도에 결혼을 했고, 이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출처. 자, 출처. 출처는 뭐냐면, 제가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이 김남덕이라는 분에 대한 말 그대로 출처예요, 출처. 이분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의 이름이 적힌 족보가 있으면 그 족보 사진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뭐 가족 사진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걸 넣으면 되고. 네. 이분을 뭐 이렇게 위에서 편찬한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의 사진을 넣어도 되겠죠. 그죠? 내용하고. 그런 것들이 출처입니다. 네. 그리고 협력. 협력은 거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협력을 누르면 메모가 뜨죠. 그죠? 네. 밑에 토론도 뜨고. 그러면 메모 눌러서 이분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분의 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자,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 쓰기에 경남 거제에 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 이렇게 딱 해서 저장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핀셋이 딱 생기면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의 묘를 찾고 있다. 그럼 이걸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나옵니다. 경남 거제에 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다른 분이 합치기를 하시다가 아니면 이제 저의 자녀들이 또 이 가족 역사를 하다가 이 김남덕이라는 분에 대한 이 개인화를 들어와 봤어요. 근데 제가 금방 입력했던 경남 거제에 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메모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묘가 있다는 거는 내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이분 묘는 경남 거제 무슨 동에 어디에 있는데 아니면 이분은 묘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협력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론은 적을 수가 있겠죠. 네. 이분은 화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밑에 설명, 화장을 했다는 뭐 기록을 내가 봤다. 얘기를 들었다. 낙골당에 안치가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협력 부분입니다.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추억. 자, 추억은 어떤 이분과의 말 그대로 추억 사진, 네, 입력된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민중이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추억란에 지금 이 숫자 1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사진이나 어떤 문서를 업로드하면 이 추억의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업로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진 업로드는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올릴 때 쓰는 것이고요. 갤러리에서 선택하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제 갤러리가 뜹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사진이 툭툭툭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식. 자, 의식.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의식은 이 김남덕에 대한 입력된 정보가 올바르다면,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자, 네 가지. 한 가지는 이름, 한 가지는 출생 연도. 출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성별, 또 한 가지는 출생 지역, 네, 한국 이러면 되겠죠, 그죠? 요 네 가지가 입력이 되면 의식을 요청할 수 있는 요 초록색, 예, 연두색 모양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분은 침례와 확인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 3월 14일에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네, 받으셨네요. 확인도 똑같습니다. 네, 다음날 확인을 받으셨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완료되면 요 색깔은 회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 부분들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파란색 요청이 있죠. 네. 이 요청을 눌러도 되고 이 요청을 눌러도 됩니다. 네. 자, 요청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자, 이 김남덕이라는 부인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이 의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인봉까지는 같이 위쪽에 표시가 되고 부부인봉은, 예, 아래쪽에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부인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요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죠. 나머지 요거는 끄면 됩니다. 네, 끄시고 요청을 누르시면, 자, 교회 정책이 나오고 요거에 동의하면 성전의식 목록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청이 된 상태로 변했죠,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남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패밀리트리에 있는 이 기능들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만 그냥 한번 둘러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종의 상견례자입니다. 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식들을 이제 다 봤습니다. 그죠? 그 왼쪽에 쭉 보시면 상세 사항을 누르면 다시 상세 사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쭉 보시면 가계도 보기. 이거는 이 김남덕에 대한 가계도를 보는, 네, 버튼입니다. 누르시면은 가계도가 펼쳐지겠죠. 자, 눌러봤습니다. 자, 누르니까 제가 가로로 기본 해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네, 사진도 올라갔네요. 그죠? 이분에 대한 가로 펼치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팔로우 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로우 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팔로우는 김남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로우 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건데, 팔로우 하기를 누르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단 영어로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뭐 번역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의 관계 보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나와의 관계 보기는, 자, 저희 아내 계정으로 지금 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김남득에 대한 관계. 아, 네. 밑으로 내려오게 하니까요. 네. 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희 자매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 네.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지희준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탐구동, 네.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건데 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개인에 대한 정보에 첨부된 출처가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출처가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고, 출처가 있다면 넣어라.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 앞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첨부된 출처가 없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기록 검색. 요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밀리 서치가 있고, 예, 각기 또 다른 사이트들이 있죠. 아직 패밀리 서치 외에는 우리 한국 분들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변경사항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김남득에 대한 일종의 DNA라고 할까요, 그냥? 막 염기세일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정보에 대한 DN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을 언제 입력했고, 이분의 이름을 언제 입력했고, 생년월일을 언제 입력했고, 사망일을 언제 입력했고, 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입력했고, 부모님을 언제 입력했고, 이게 전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제 메모 기능을 제가 협력의 메모를 눌렀잖아요. 그죠? 자, 메모가 추가됐고, 삭제됐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이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모두 보기. 자, 모두 보기를 눌러보니까 이분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메모가 삭제된 거, 이분의 묘를 찾고 있다. 이게 삭제된 게 뜨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된 것도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죠? 사진, 네, 이렇게 첨부를 했었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도 다 나옵니다. 누가 첨부를 했는지. 그리고 생애 사건이 변경되었다. 자,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이름 제가 이제 부부로 들어가서 요 콤마 없앤 거. 네.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합치기를 이제 한 것도 나오네요, 보니까. 네. 자, 제가 2018년 12월 17일 날 이 김남득과 이 김남득을 합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아있는 김남득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삭제된 김남득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합치기 요 왼쪽에 체크 표시가 있는데 체크 표시를 눌러보시면 자, 어떻게 합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합치기가 됐는지, 어떤 부분 내용들이 빠졌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이 합치기를 하면서 합치기 설명을 드릴 때가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합치기가 됐구나. 합치기를 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빠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가 이제 변경된 거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름이 들어간 거, 사망일자가 들어간 거, 뭐 다 나옵니다. 관계 유형이 추가됐다. 네, 부모님 요 관계가 이렇게 됐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정보를 내가 입력한 분을 합치기를 해서 만약에 훼손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치기. 네. 그러면 출처 같은 거를 눌러서 이제 따로 확인을 쭉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뒤로 돌아가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위쪽에 뒤로 돌아가기를 눌러도 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들어간 데가 여기죠, 그죠? 모두 보기. 자, 모두 보기에서 인터넷으로 뒤로 가는 거 누르셔도 되지만 이 위쪽에 보시면 김남덕으로 돌아가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누르시면 네, 김남덕으로 돌아갑니다. 편리하게 잘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모르면 아까 저처럼 요거 이제 요 뒤로 가기 버튼을 막 2번, 3번 누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도구. 이 도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중복 가능성, 네. 정보가 유사한 사람 찾기, 개인별 번호로 합치기. 자, 개인별 번호 아까 기억나시죠? 요런 개인별 번호. 요런 걸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합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자, 똑같은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입력하는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이 부모님이 입력하는 자녀들 숫자에 따라서 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형제인데 우리 사형제가 각자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똑같은 정보로 부모님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생기는 개인별 아이디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4명의 똑같은 4명의 부모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큰형이 입력한 부모님, 저희 둘째 형이 입력한 부모님, 제가 입력한 부모님 다 각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자녀들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개인별 번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살아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 합치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합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입력한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형이 입력한 할아버지가 각기 다른 계정에서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 형의 계정에도 계시고 제 계정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이렇게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분을 합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제 아이디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개인별 번호 아이디로 합치기를 누르면 그분의 아이디를 넣을 수 있는 요 칸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죠?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붙여 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중요하죠. 현재 개인 아이디는 김남득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입력했던 김남득은 자, 이렇게 입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김남득. 네. 어떤 설명이냐면, 현재 이 김남득이 요건데, 다른 김남득의 번호를 알아서 이렇게 합치기를 할 때, 내 거를 여기다 입력하진 않았는지,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입력한 김남덕의 개인 번호를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이디 또 현재 개인 내 아이디가 이렇게 계속을 눌러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계속을 눌러보면 이제 합치는 이제 과정이 이제 나타나겠죠. 네. 자, 화면이 바뀌고 자, 합치기 경고. 그들은 같은 개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가 똑같은 사람의 개인 아이디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른 김남덕의 아이디를 넣었다면 여기 정보들이 쭉 떠요. 떠서 이들이 같은 날에 태어났는지 비교할 수 있고 같은 한자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고 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지 자녀가 같은지. 네. 그럼 다시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용신고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씁니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래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쇄는 뭐 가계도를 인쇄할 건지 뭐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도 저는 거의 안 써봤어요. 네, 쓸 일이 없어서. 요 상세 사항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본인 가족. 본인의 아내, 본인의 자녀. 또 여기 위에 적혀 있죠. 배우자와 자녀들. 자, 오른쪽은 부모와 형제자매. 부모와 형제자매니까 자신도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자매. 왼쪽은 자기 자신. 그리고 아내, 자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란입니다. 개인란. 네. 그리고 찾기. 자, 찾기를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찾기는 사망한 조상을 이제 찾는 부분인데, 자, 이름으로 찾기도 있고, 개인별 번호로 찾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개인별 번호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네. 그러면 쉽게 가장 빠르게 찾으려면 개인별 번호로 찾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개인별 번호를 모르신다. 그러면 이름으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조상 이름. 네. 만약에 뭐, 진짜 숫자. 그리고 남성인지 체크하시고, 여성이라면 여성인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 뭐 결혼을 언제 했다든지, 뭐 거주지가 어딘지, 사망이 언제인지, 이거 알면은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다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네. 출생, 결혼 장소, 거주 장소, 사망 장소 이렇게 다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한 김진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김진수의 아버지를 배우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눌러서 이 강선이다. 네. 이 강선이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버지 이름을 알면 또 아버지를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고 싶으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라도 한번 여러 명을 검색해 보고 싶다 하면
요거는 안 눌리시면 되죠. 네. 자, 요거 모두 정확하게 일치를 눌렀을 때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된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찾기를 딱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네. 없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자, 요거를 치우고 아마 찾기 살아 계신 분은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살아 계신 분은 검색이 안 되고, 제가 제 할아버지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김영자, 근자.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쭉 뜹니다. 뜨는데, 이제 이분을 찾을 수 있는 그 힌트를 많이 주셔야 사실 요 첫 번째에 내가 찾는 김영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뭐 출생 장소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넣으시면은 이제 정확한 김영근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찾기는. 네. 자, 찾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로 찾기를 하면 아이디 누르셔가지고 찾기를 누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김기남이라는 분에 대한 아이디를 복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네, 김남덕. 김기남이 아니고 김남덕이셨네요. 김남덕 이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누르시면 네,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을 어떻게 받았는지, 추억이 있는지, 협력할 게 있는지, 출처가 있는지. 네. 그러면 각 이분에 대한 개인을 보고 싶으면 개인 모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개인란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좀 전에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남덕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자, 오른쪽을 보시니까 그분의 배우자와 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죠? 입력을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김남덕에 대한 부모님, 아버지, 김동문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똑같이 김동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입력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계도나 개인, 그 다음에 요거는 관계죠, 관계. 네, 김동문과 김남덕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뭐 볼 수 있다든지, 이 별표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마크를 해놓는 별표입니다. 네. 팔로우를 클릭합니다. 이 개인에 대한 팔로우 버튼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찾기. 네. 자, 그 다음에 찾기는 다 했기 때문에 팔로우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패밀리트리 팔로우 한번 눌러봤습니다. 팔로우는 자, 팔로우 하는 개인이 없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와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팔로우인데, 그렇게 주고받는 팔로우가 이제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미국 가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형하고 저하고 같이 계보사업을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김남덕 이분에 대해서는, 좀 정보를 더 찾고 싶고,
입력하고 싶은데 이분의 정보는 나 혼자만 찾기는 좀 힘들고 우리 형하고 한번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김남덕에 대한 자료를 저희 형에게 이렇게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 뭐 김용관과 이렇게 주고받고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패밀리트리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가 제공한 정보. 네. 내가 제공한 정보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저도 이거 내가 제공한 정보는 거의 안 써봤어요. 네. 근데 요거 누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작업들, 네. 이런 작업들이 쭉 나오네요. 이 김남덕의 메모가 삭제된 거, 메모 추가된 거, 오늘 우리가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진을 첨부한 거. 네. 그리고 김동문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 생애 사건을 변경시켰잖아요. 아까 출생 날짜, 출생 장소, 한국 통영, 경남 통영, 이 마크를, 점을 지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부 생애 사건이 변경되었다. 네. 내가 제공한 정보는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패밀리트리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네. 개요, 가계도, 개인, 찾기, 팔로우, 내가 제공한 정보.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한번 개념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패밀리트리 들어가셔가지고 또 한번 제가 한 것처럼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그 민중이 아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나하나 이해해가고 내 걸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2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